그 문제 편집 순서를 제가 놓쳤네요. 그러니까 그 요약집 먼저 잠깐 보시죠. 요약집에 아까 보시던 내용 다시 확인하고요. 그러니까 요약집에 296쪽이요. 296쪽에 5-12 주택조합이 있죠. 그러니까 네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조합, 그러니까 직장조합, 그러니까 직장조합, 리모델링 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립인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조합에는 신고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조합은 건설을 하고, 여기는 건설하지 않고, 여기도 건설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대수선과 그러니까 증축을 합니다. 그럼 대수선 증축 사업을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돈 줘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자를 선정해서 일을 합니다. 여기는 뭐가 되고요? 그러니까 곡물직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주택이거나 그러니까 85 이하이고, 그러니까 동일 지역의 6월 이상 거주, 그러니까 무주택이거나 85 이하이고 동일 직장에 근무, 국물직시니까 무주택이고 그러니까 동일 직장에 근무. 여기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소유자가 참여하는 거고, 30세 미만 경우도 30세 이상 경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덩어리 그대로 가라 라고 하는 거죠. 뭐 예외 있는데 예외 갖고 시험 나온 적 많지 않고요. 뭐 여기는 뭐 당연히 사고팔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집은 그러니까 문제집에 그러니까 저쪽 이 336쪽이죠. (336쪽) 그러니까 10권 했었나요? 10번부터 할 차례군요. 그러니까 10번이요. 그러니까 주택법 내용이다.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장구수구청장,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날부터 60일, 20일 이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뭐 20일 안에 한다. 뭐 날짜는 뭐 그 시험 초점 아니고, 그러니까 분양가 심사위원회요. 10번 문제 1번. 그러니까 두 가지를 승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분양 승인과 해당 단지의 공급 가격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시군과 이걸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하는 것을 그러니까 선분양 승인 그러면 될 것을, 그게 부끄럽다고,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짓을 하질 말든지, 그러니까 부끄럽다고 이름을 바꿔서 뭐라고 하고 있고요. 입자 모집 승인, 입자 모집 공고 승인. 선분양 승인을 하면서 해당 단지의 공급 가격도 정해지고, 그것을 하려면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택사업을 위해서 국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 통장 따로 운영하는 게 특별회계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단독주택 X요. 그러니까 소유자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뭐 단독주택은 아무리 애를 써도 집주인 1명, 따라서 조합을 만들 수가 없죠. 공동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폭 20m 이상 일반도로 폭 8m 이상 도시공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게 있습니다. 단지가 끊어지게 된다는 거죠. 20과 8 숫자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내 공기 오염물질 최소화 등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11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택조합 옳은 것은 3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계열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가 되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세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 X요. 리모델링은 건설이 아니라고요. 저축주택 공동으로 X, 시행 X,
그러니까 건설이 아니니까 공동시행도 X 아닌 거고, 그러니까 시공자를 선정, 돈 줘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하려는 지역직장 조합은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뒤에 거 싹 X인 거죠. 그러니까 7번요. 이 두 가지가 주택을 건설한다고요. 주택을 건설하는데, 아까 그 사업 주체까지 같이 가서 보시면, 사업 주체가 7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1, 2, 3. 여기는 그러니까 공적 주체니까 감독할 필요가 없고, 등록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주택조합을,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지역 직장조합이 건설을 하면서 그러니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을 한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감독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을 단독으로 하겠다고요? 걱정되죠. 그러니까 집장사, 나쁜 집장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국가에서 눈에 불을 켜고 감독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국가에 등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국가에서 직접 감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사업자는 뭐고요? 연간 20만을 얘기하고, 여기에 또 뭐 예외 30세가 있긴 한데, 예외는 예외인 거고요. 이상 있죠. 따라서 지금 지문 보시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공택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 조합 설립하는 자는 시공구의 인가 X요. 신고 2죠. 국물직신이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리모델링 조합은 주택 건설 OX. X요. 이걸 여기서는 이게 핵심이라고요. 7번요. 그러니까 인가, 신고가 있고 건설과 건설하지 않는 게 있다고요. 리모델링 조합은 건설이 아니라고요. 성형 외과에 가서 아이를 낳아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거죠. 틀렸고, 주택 건설 예정세수의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된다. 따라서 5번 시작하는 리모델링 X요. 지역 직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직장 조합은 뭐 쪽수에, 그러니까 뭐 이 수명 이상이어야 된다. 수명 이상. 여기는 얘기할 거 없고, 여기는 수명 이상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30채 미만 18집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명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12번. 그러니까 주택조합.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틀렸고요. 그냥 국물직신이죠. 이 주택조합 전체에서 국물직신만 7번 나왔어요. 국물직신인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 조합 설립하는 자는 시도지사 X, 허가 X, 시군구에 신고하는 거죠.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행정법, 그러니까 99.9999999% 신고는 다 누구한테 하고요? 시군구에게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틀렸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은 사승거고요. 그러니까 주택 건설 예정세수의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부수는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맞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주택주 끝에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시작하는 곳에 괄호 열고, 그러니까 주거 조정구역 70제곱미터의 괄호 닫고, 그러니까 있든 없든, 그러니까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자는 사승거고요. 국민주택 공급받기, 그러니까 위에서 설립하는 직장,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맞죠? 국물직신이라고요. 국물직신, 국민주택은 누구만요? 무주택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지역, 직장조합,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정식 절차 들어와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은 조합의 탈퇴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나 나갈란다 할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요. 주택조합 옳은 것은, 그러니까 2번 이맞고요. 2번, 그러니까 주택조합 바로 넘어와서 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 시공할 경우 사승급고요.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규책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 조합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당연하죠.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배상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국민택 직장 조합 설립하는 경우 시공구에게 신고 인가 X예요. 신고 국물 직신이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세채 줄 끝에 우선 공급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리모델링 조합은 구성을 위해서 건설 OX X요. 리모델링 X요. 리모델링은 건설이 아니라고요. 성형 외과에 가서 아이를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한쪽에서 두세 번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건설이 아니라고요. 그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은 리모델링 건설을 살릴 거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X요.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사승급고요. 그러니까 직장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국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이제 절차를 같이 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주택 건설이죠. 건설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백지를 짓겠다. 그러니까 시공구에게 모집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공개 모집으로 합니다. 그래서 50명 이상이 모였다고요. 그러니까 80% 사용권을 갖고 있어야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가 나죠.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돈 모아서 그러니까 땅 확보하고 그러니까 도면 떠서 본부장까지 가게 되죠. 설립인가 받았으면 정식 절차 들어오고요. 몇 년 안에요? 그러니까 2년 안에 정식 절차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백지를 지었으면 조합원이 자기 거 먼저 가져가고 우선 공급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느 집장사가 집을 지었으면 국민주택을 지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신고하고 기다리고 있는 직장조합이 있으면 이 조합에 먼저 빼주고 가는 거죠. 우선 공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요. 그러니까 주택조합 및 조합의 구성원, 조합의 가입할선 등 주택조합 업무를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에게 만 X요. 그러니까 대행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택조합 일을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러들한 좀 더 알고 있는 다른 전문가들에게 전문가요? 아니면 이렇게 좀 더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돈 줘서 일 시키는 거죠. 대리운전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좀 이따 설명 보고.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이요. 그러니까 시공구는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주택법 명령조문에 위반한 때에는 설립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X예요. 취소해야 된다. 딱 몇 번이요? 딱 2번이죠. 그러니까 옆에다 쓰시고요. 취소에는 할 수 있다 이고, 그러니까 해야 한다, 취소해야 된다 쓰시고요. 그러니까 건축법, 쉼표 농지법, 건축법과 농지법에서만 취소해야 된다가 있고, 나머지는 다 취소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합에서 일을 잘 모르니까 일을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해설에 동그라미 4번이요. 그러니까 해설에 동그라미 4번 주택조합 및 조합의 구성원, 조합에 가입할선 등 주택조합 업무를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 표시요.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표시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동그라미요. 대행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주택조합 한다고 주택조합 붙어갖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정해진 사람만 할 수 있다. 정해진 업체한테만 돈 주고 일을 맡길 수 있다. 둘째 줄에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가 있고, 또 아니면 각각의 다른 박스의 1번 등록사업자
표시형 등록사업자 다른 건설회사에게 맡길 수 있고, 그러니까 2번 끝에 중개업자 표시형 중개업자한테 맡길 수 있고, 3번 끝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뭐 정비법에 돈 받고 일 대신해주는 업체가 있죠. 사후리건 다른 법이니까 관계없고요. 상했습니다. 옳은 것은 2번. 그러니까 14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택조합 그러니까 틀린 것은, 그러니까 4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년 X 2년 내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3년 X 2년이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주택조합이란 만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한 조합. 2번 지역조합이란 법정된 일정한 지역에다가 9개 쓰시고요. 전국 9개 권역으로 나눈 거죠. 범위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 5번 직장조합은 같은 직장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번 문제요. 세모하시고 지역조합 설립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는 그냥 옆쪽에 해설이 있고요. 해설 위에다가 그러니까 꽃피는 팔도 강산, 팔도 플러스 제주도 쓰시고요. 그러니까 팔도와 제주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설이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방금 1번 경기도 표시요. 경기도와 주변 서울과 인천. 그러니까 다음에 2번이요. 가운데 충남 표시요. 충남과 주변 대전과 세종. 3번 충북, 4번 전남 표시요. 전남과 주변 광주. 그다음에 5번 전북. 그다음에 아래 경북과 주변 대구. 그러니까 7번 경남과 주변 부산, 울산. 그다음에 강원도, 제주도. 해서 그냥 팔도와 주변인 거죠. 뭐 TK, PK 그런 얘기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 거고, 그러니까 경북과 부산이 같은 권 아닌가?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그거는 미성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문제 와서요. 15번 문제 답은 3번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제주도이고 나머지는 뭐가 다 틀려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 표시를 하면 동그라미 1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사선거구요 및 X 강원도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2번 대전광역시 세종 충남도의 사선거구요 및 X 충북과 끊어지고, 4번에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사선거구요 및 X 전북과 끊어지고, 5번 그러니까 PK, TK 뭐 들으셨잖아요. 부산, 울산, 경남 사선거구요 끊어지고, 그러니까 대구와 경북 끊어지고, 대구와 경북이 따로 있고 하는 거죠. 그냥 팔도강산입니다. 그러니까 16번 문제요.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4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가를 반후 승인을 얻어, 그러니까 조합은 추가 모집하는 경우 사선거구요. 추가 모집되는 자의 조합은 자격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여기에 있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미적하고 못 들어온 사람만 들어올 수 있지, 어느 누가요 뭐 돈 된다고요. 야, 내가 돈 줄게 하나, 나도 자리 하나 마련해줘. 당신 안 되는데, 돈 준다니까,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볼게. 말이 안 되죠. A는 들어갈 수 있었고, B는 들어갈 수 있었고, C는 안 된다고요. C는 안 되는 거고, A는 들어왔고, B는 미적 거렸지만, B는 기회가 되면 참여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C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그 날짜에 있었던 사람이죠. 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날짜에 요건되는 사람. 그러니까 4번 맞고요. 16번 문제.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을 사업을 하는 조합은, 그러니까 뭐 국토부 장관 뒤에 거 싹 X요. 뭐 공동으로 하고 있으니까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집 341쪽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조합과 등록사업가 공동으로 사업을 행하면서 그러니까 시공하는 경우 사선거구요.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규제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조합원에게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X요. 나쁜 업체죠.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배상해야 되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 입주 가능까지 주거 전용면적 90제곱미터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6개월 이상 동일 지역에 거주한 세대주인자는 사선거구요. 그러니까 지역 조합원 자격이 있다. 지역 조합원 자격이 되려면 칠판요. 무주택으로 6개월 이상 거주, 아니면 85 이하로 6개월 이상 거주해야죠.
그래서 90제곱미터 X. 무주택이거나 85 이하이고 그다음에 6개월 이상 거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이요. 했고요. 동그라미 5번 조합은 사망으로 조합원지를 상속받는 자는 무주택자이어야 된다.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틀렸죠. 부모님 좀 유독하십니다. 그럼 집 팔아버리면 부모님 안 돌아가신다. 뭐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혀 말이 아닌 거고요. 답은 4번. 그러니까 17번 문제예요. 주택조합 틀린 것은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한다. 고 되고요. 틀린 것은 3번이죠.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10명 X요.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지역 주택조합 설립인가 거절한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 80% 이상에 대한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2번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완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지역조합은 구성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 7번이요. 100채 지어서 50채 조합원이 먼저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조합원의 공개문집 이후 사선 거고요. 조합원 사망, 자격장 사퇴 등으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한 경우에는 사선 거고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으로 그러니까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공개문집 동그라미 5번 앞에 시군구의 모집 신고 쓰시고요. 시군구의 모집 신고. 그러니까 시장구청장에게 모집 신고하고 그래서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1차 모집을 했는데 그러니까 100채를 짓겠다. 5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40명밖에 안 됐다고요. 그래서 신고해서 그러니까 모집하겠다고 정한 예정 기간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날짜가 지나도록 4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로 해야죠. 50명은 채워야 돼. 설립인가 신청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 갈 때는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건 마쳤으니까 두 번째 갈 때는 뭐 할 필요 없이요. 신고할 필요 없이 공개 모집이 아니라 그냥 오는 대로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8번이요. 그러니까 주택건설사업, 대주정사업 등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7번이요. 6가지는 등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없는 거고 실제로는 없고, 그러니까 6가지가 아닌 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국가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된다. 연간 20만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를 보니까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두 줄 끝에 등록해야 된다. 4번 2번 두 줄 끝에 등록해야 된다. 3번 둘째 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4번 셋째 줄 끝에 등록해야 된다. 5번 그러니까 두 줄 끝에 등록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의 흐름을 보시면 문제 풀기가 훨씬 편하다고요. 그냥 등록에 대한 거죠. 그래서 6가지는 등록하지 않는다. 한 가지는 등록한다.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1번 지방자산체 둘째 줄 등록 X요. 그러니까 지방은 등록하지 않고, 동그라미 2번 한국토지택공사 표시요. 그러니까 둘째 줄 등록 X요. 동그라미 3번 지방공사 표시요. 둘째 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맞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 그러니까 셋째 줄 끝에 등록 X요. 등록해야 된다. 틀렸고, 동그라미 5번 한국토지택공사 아래줄 등록 X 틀렸죠? 등록하지 않는다. 그냥 공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19번 문제.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 등록과 관련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본격적인 집장사 어느 정도요? 연간 20만 이상 하려면 등록해야 된다. 이제 주택조합 다 끝나고 오는데요. 칠판이요. 지금 이거를 넘어서서 나온 적 거의 없죠. 네, 그러세요. 그 표하고 또 하나 표. 그 두 가지만 그러니까 이해하셔도 주택조합은 다 됩니다. 다 되고요. 뭐 여기도 이거 말고 더 갈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연간 20만이죠. 박스에 연간 25 이상 단독주택. 뭐 여기는 안 써져 있지만 연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주정사업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고, 그러니까 20번이요. 주택건설 사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먼저 그 세부적인 요건인데 틀린 게 1번이랍니다. 등록이 말소되고 2년에다가 반성 쓰시고요. 반성하라고요. 어떻게 하고요? 벽 보고 머리손 하고 반성하라고요.
그러니까 중개법에도 뭐 매번 나오는 거죠. 반성하고 나서 다시 일을 시작하라고요. 반성 몇 년, 두 글자 몇 년이요? 2년. 모든 행정법이 다 2년은 아니지만, 어지간하면 2년인 거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외워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공짜 문제였어요. 그 요건은 전혀 관계없죠. 동그라미 2번. 파산성으로 받은 복권 표시요. 복권 됐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죠. 동그라미 2번, 3번, 어찌고저찌고 둘째 줄이에요. 2년이 지난 자, 2년이 지난 자, 2년이 지난 자에다가 괄호하고 50년 쓰시고요. 50년 전에 뭐 한번 잘못했어요. 그럼 50년 지나서도 일 못해요? 아니죠. 동그라미 4번, 둘째 줄, 지난 자, 끝났어요. 반성의 기간이 끝났어요. 동그라미 5번, 둘째 줄 끝에요. 2년이 지난 자, 50년 지났어요. 문제가 없죠. 예,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공짜 문제인 겁니다. 공짜 문제고요. 이제 예를 들면, 5년 동안 못한다. 근데 그걸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러면 그 숫자를 알아야 되는 거지만, 이건 지금 그냥 공짜 문제였고요. 다음에 21번 문제요. 등록사업자, 필수적,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등록 취소나 말소나 똑같은 얘기고,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중개법 아시다시피 답은 4번이겠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나, 등록증 대여, 이건 나쁜 일이잖아요. 답은 4번이고, 아래 읽을 거 없고요. 아래도 해설 보시면, 해설의 넷째 줄, 다음 1호, 5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토부장은 등록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해야 된다. 1번에 굵은 글자 거짓 등록, 5번에 굵은 글자 대여 등이 있고, 꼭 두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마다 좀 각각 다른 경우마다 달라지는 게 있는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도 등록해야 되고 등등등 있는데 각각마다 좀씩은 다릅니다. 다음에 22번 문제요. 공택지가 아닌 것은, 공택지 위에다 쓰시고요. 문제 22번 공택지 위에 10가지 수용, 신도시, 환지와 환건은, 뭐라고요? 그냥 또 써야 돼요? 10가지 방법, 수용으로 만들어진 신도시가 공공택지입니다. 세종 신도시, 판교 신도시 등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지와 환건으로 만들어진 땅은 공공택지가 아니다. 환지, 옛날 땅 대신에 새 땅으로 바꿔주는 거죠. 새 땅, 누가 가져가요? 옛날 땅 주인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은 거 찌끔 팔 수도 있죠. 아니면 돈 마련하기 위해서 찌끔 팔 수도 있고, 환권,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다 가져가는 거죠. 거기다 또 이제 한 발 더 나간 게, 문제, 22번 문제, 동그라미 1번이 틀렸는데요. 도시개발조합, 표시요. 도시개발조합에다가 전부 환지 쓰시고요. 개발법의 조합은 언제만 만들고요. 전부 환지 때만 조합을 만들죠. 그러니까 전부 환지로 만들어진 땅은 공공택지가 아닙니다. 답은 1번. 23번이요.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까 숫자가 뭐가 있었고요. 20과 8이 있었죠. 아래 해설에 검은 바탕, 넷째 줄, 다음 각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본다. 나 동그라미 폭 20m 이상, 다 동그라미 폭 8m 이상, 20m 이상 일반도로,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습니다. 28이 있는 거죠. 전 요거 안 했고요. 아무튼 28이 있습니다. 문제예요. 예시가 되어 있으니까 요건을 써야죠. 동그라미 1번, 일반도로, 표시요. 일반도로. 옆에다가 어느 맞다간 자리에다가, 동그라미 3번도 해야 되니까 두 가지가 서로 비교될 수 있는 자리. 1번, 3번 앞이나 1번, 3번인데 한참 뒤로 해서 위아래를 쓸 수 있는 곳으로. 동그라미 1번, 일반도로니까 얼마 이상이요? 20 이상 쓰시고, 요건을 쓰고, 예시가 주어져 있으니까 요건을 써야죠. 동그라미 3번, 예정도로니까 얼마 이상이요? 폭 8m 이상, 8 이상이죠. 요건을 쓰고, 20m 이상, 8m 이상. 근데 동그라미 1번, 20m 이상, 이거야 끊어지는데, 12m짜리니까 끊어지는 게 아니죠. 동그라미 3번, 8m 이상, 이거야 끊어지는데, 얘는 10m짜리니까 단지가 끊어졌죠. 그래서 끊어지지 않은 하나의 단지는 답이 몇 번이 되고요? 1번이 되는 겁니다.
20과 8. 요건과 예시가 주어져 있을 때 그걸 구분해야죠. 자, 여기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에 공급이 있는데, 예, 시간이 그러니까 계속 이어서 보고 가시죠. 칠판 지우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요약집에, 그러니까 298조 보시죠. 그 주택사원 사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5-19가 있죠. 8688 일기 신도시. 그러니까 선 건설 때 자금이 모자라니까 이제 돈을 빌려 쓴 거죠. 돈을 빌려 쓰고 나중에 딱지를 갖다 내면 집으로 갚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택사원 사채, 회사채입니다. 따라서 토주택공사와 건설회사 둘만 발행할 수 있고 지 돈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 남의 돈 땡겨 쓰려니까 둘 다 승인 받아야 되고 주공은 망하지 않죠. 그러니까 등록 민가는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도 맞고 보증도 받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P와 Q라고 치죠. 그러니까 Q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뭐 A1, 그러니까 뭐 A, B 등등이 있겠죠. 뭐 종이딱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장에서 돌리면 100% 투기 딱지. 그래서 양도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A, B 등등이 있는데 A 이것을 그러니까 뭐 L에게 팔 수 없다. 그러니까 B 가 뭐예요? 해외로 이민 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는 M에게 팔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누구랑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Q하고의 계약이죠. 그러니까 B와 Q의 계약인데 B가 M으로 바꾸려니까 먼저 첫 번째 뭐부터 하고요? 그러니까 이 M과 Q의 계약으로 바꿔야죠. 동그라미 1번 장부에 써야 되고 동그라미 2번 종이딱지에 이름 써져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종이딱지에도 그러니까 M의 이름을 써야 됩니다. 뭐 당연히 그러니까 계약서라고요. 계약서에 이름 써요? 안 써요? 이름 써져 있죠. 뭐 A나 B 이름 써져 있습니다. 김영증권인 거죠. 뭐 되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에 그러니까 299쪽에 5-20 그러니까 선분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선풍기를 만들어 놓고 팔아야죠. 물건을 만들어 놓고 팝니다. 그 다음에 집도 만들어 놓고 파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만 유독 따로 하나 뭐가 있는 거고요. 선분양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그러니까 한 번에 30만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고 그건 이제 별도의 내용이고 그것과 별도로 그러니까 그 뭐 공적 주체가 할 일은 없고요. 그러니까 민간이 그러니까 선분양 그러니까 선거설 원칙이긴 하지만 선거설 하는 그런 업체는 없고 다 선분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이 선분양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만 선분양하겠고 민간 어느 A가 전체를 짓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고 싶으면 뭘 선분양을 뭐라고 한다고요? 말장난요.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라고 합니다. 누가 하고요? 시군구가 하죠. 그러니까 시군구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내주면 그러니까 별 안 거고요. 두 번째 두 가지 선분양을 승인해 준 거고 해당 단지에 그러니까 공급 가격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무슨 심사위원회,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승인을 그러니까 신청을 하겠죠. 그러니까 선분양 승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군구가 판단해서 승인을 내줬다고요. 그러면 이제 광고를 내죠. 그러니까 공고를 내고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집 사는 돈들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청약금을 내죠. 202,000명 경쟁률 2대1 그러니까 그러면 당첨 사실 통지를 하고 다음 돈 갖고 오세요. 두 번째 돈 뭐 내고요. 계약금 내죠. 그 다음에 중도금 내고요. 마지막 중도금 도배공사 다 끝났고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뭘 받고요.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콘크리트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동산이죠. 시멘트 고래불 자갈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권리의 객체, 부동산 생기는 게 언제고요? 보존 등기이죠. 그러니까 지금 B1, B2 돈 갖고 집을 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주택법 힘으로 누가 집주인 행세를 하고요. 그러니까 A가 집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돈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잔금을 치르면, 그러니까 저 A, B 계약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뒤로 B1, B2는 그러니까 주택이라고 하는 물건에 대한 물권적 지배, 소유자, 입주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계약은 계약금때가 아니죠. 청약과 승낙, 당첨 사실 통지받은 때 계약이 성립됐고, 이 계약 당사자 지위를 뭐 분양권, 입주권이라고도 하죠. 입주자 선된 지위라고 합니다. 세 가지요. 지위와 주택은 시간적으로 이어지죠. 두 번째요. 20층 아파트 표준 공사기간 36개월 3년입니다. 자본주의, 지주택사 사고팔 수 있죠. 모잡자, 투기잡자 할 때만 사고팔 수 없다가 이어지는 거고요. 5-21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투기관리지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이 지역은 뭐 달라고 지정을 했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고요. 누가 정하고요? 국토부 장관이요. 그러니까 투기, 그러니까 과열, 지구 뭐 달라고 지정했어요? 지위를 사고팔 수 없다고요. 지구에서는 지위를 사고팔 수 없다는 거죠. 국토부 장관 지도사가 지정하고, 그러니까 조정, 대상, 그러니까 지역 누가 정하고요? 뭐 특별한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정할 때 시도사 얘기 듣고, 시도사 정할 때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두 가지 되세요. 보시면, 그러니까 왼쪽 간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재 높은 쪽으로 집값 펄쩍펄쩍 뛰고 있는데 주택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으니까 내기는 민간 택지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못 하려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고요. 누가요? 국토부 장관이. 어떻게 해요? 시도사 의견 듣고, 거기는 그러니까 3개월간 물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에다가 2배 초과에다가 어찌고 저찌고 제일 아랫줄 청약 경쟁률, 그러니까 2개월간 청약 경쟁률 5대1 초과, 2개월간 찌그만 집 85 이하 청약 경쟁률 10대1 초과 등이 있습니다. 오른쪽이요. 그러니까 역시 첫째 줄 집값 펄쩍펄쩍 뛰는 곳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생각하거나 우려가 있으니까 투기활 지구에서는 뭘 못 판다고요? 지위를 못 판다는 거죠. 누가 정하고요? 국토부 장관 시도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얘기하고 지정합니다. 뭐 거기도 역시 일정한 요건이 있겠죠. 제일 아랫줄 청약 경쟁률, 일반 경쟁률 5대1, 그러니까 찌그만 집 85 이하 10대1 초과 등이 있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5-20번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그러니까 여기 이 동네 집값은 네 맘대로 하지 마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그 두 군데요. 그러니까 공공택지는 땅을 헐값으로 받았죠. 분당 8천만원, 판교 400만원, 뭐 20분의 1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는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로, 그러니까 특별히 걱정돼서 뭘 적용하겠다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했으니까 뭐가 적용돼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거죠. 두 군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도경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가 있고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격 공시. 여기서 이제 집값을 그러면은, 그러니까 집값이 싸게 나오면 공시할 필요도 없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집값이 싸게 나와요? 그러니까 집값이 비싸요? 집값이 비싸다고요. 왜요? 이 선만 넘지 말라고요. 이 선만 넘지 말라고요. 평당 300만 원 되는데 평당 800만 원, 900만 원을 때려준다고요. 그 선만 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또 다음에 또 공시를 여기다 사람을 다 속여놓고 국민들 다 멍청하게 만들어 놓고요. 사람 다 속여놓고 또 사람들 다 속여놓고 그리고 워낙 문제가 심각하니까 또 이런 장치를 해놓고
그러니까 뭐 아무튼 말장난 드린 거죠. 가격을 공시합니다. 왜 집값을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내라고요. 그러니까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땅값을 얼값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누가요? 집장사가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되고, 그러니까 민간택지 가운데 그러니까 특별한 곳은 거기는 시군구가 아까 시군구가 공급가격을 승인해 주는 거였죠. 그래서 시군구가 이래서 내가 그 단지 가격을 이렇게 승인해 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시를 하라고요.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6-24 공급취소 교란금지 말만 복잡한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민증 사고팔 수 있나요? 이건 어지간한 사람 다 알죠? 주민증 사고팔 수 없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고팔 수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없죠. 어지간한 사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 고생을 왜 해? 그냥 자격증 사서 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면 안 돼. 아, 그런 거였어? 아, 그냥 뭐 누구네도 땄다는데 그거 사서 하지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요. 예,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무이사 저조 사고팔 수 있어요? 없어요? 사고팔 수 없다고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여기 있는 사람은 알고 여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누구한테만요? A한테만 내준 거죠. 그래서 A가 이걸 B에게 팔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사고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과 저당은 투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허용되는 거고, 여기는 뭐 무이사 저주도 안 써놓고 그냥 그러니까 5-14 공급취소 교란금지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무가 건물 확인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주택사원 사채, 입주자 저축증서, 그러니까 조합원 지위는 그러니까 A에게만 내준 거니까 당연히 사고팔 수 없고, 그러니까 불법계약 적발됐습니다. 그러니까 A가 지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A가 집장사랑 계약 맺은 상태에서, A가 돈 주고 집을 산 상태에서 불법계약 적발됐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무사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A가 갖고 있어요. 그걸 B에게 팔았어요. 적발됐어요. 그건 A가 계속 공인중개사 활동하게 해줘요?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A가 그러니까 무이사 저조 갖고 있습니다. 법에서 팔지 말라고 돼 있어요. 팔았어요. 적발됐어요. A한테 집을 줘요? 안 주죠. 안 준다. B 너 누구야? 나가라. 돈 주고 산 B 공인중개사 활동 계속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런 거라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딱지 갖고 있는데 그 딱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적발되면 그 딱지에다가 빨간 선 긋고 장부에다 빨간 선 긋고, 그 다음에 집장사랑 계약면에다 발각됐으면 집장사 계약장부, 여기 이제 계약장부 A 계약장부가 있겠죠. 그러니까 장부에다 빨간 선 긋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돈 주고 집은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가 그러니까 안 살고 B한테 넘겨서 B가 살게 하고 있으면 돈 주고 그러니까 돈 뺏고 그러니까 등기부에다가 빨간 선 긋고 그러니까 뺏은 사람 이름으로 다시 써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B 계속 살게 내보내는 거죠. 내보내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파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5-25 저당권 설정 제한이 있죠. 저당권 설정 제한. 여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집을 받습니다. B1, B2가 집을 받는데 그러니까 깨끗하게요? 지저분하게요? 깨끗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지저분하게 넘기는 나쁜 놈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장사 A가 그러니까 B에게 깨끗하게 딱 등기부 2줄이죠. 보존 등기 한 줄, 이전 등기 한 줄, 2줄로 해서 깨끗하게 넘겨줘야 되는데 거기다 A와 C가 작당을 하고 아니면 멍한 C를 대상으로 사기를 쳐서 여기에 나쁜 짓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의 돈을 보호하자는 거죠. 그래서 가장 초장 시점 언제부터요? 이 개나리 단지 가장 초장 시점 입주자보증 공고 승인 신청 때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등기법 이전 등기 사유 발생 며칠 내 등기를 해야 되고요. 60일 내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막장 시점까지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나쁜 짓 해봐 못하게 부기 등기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나쁜 짓 하면 그러니까 너는 등기부도 안 보냐? 그러니까 뭐라고요? 무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5-26은 아까 했고요. 그러니까 5-27 지유주택의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고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과일 지구에서는 뭘요?
지위를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뭐예요? 지위를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에는 모두예요. 지위도, 주택도, 그다음에 민간 택지, 공공 택지가 아닌 땅. 그래서는 역시 지위도, 주택도 10년 이내에서 정한 기간 동안 사고팔 수 없다. 지위 돌린 거 적발되면 돈 주고 뺏는다. 주택 못 돌리게 부기등기를 해놓고요. 위반한 거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거죠. 5-28이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일반적인 경우 B가 콘크리트를 살 때 대지 지분도 같이 사니까 집값이 비싸게 나오죠. 오른쪽이요. D는 뭐만 사고요? 콘크리트만 삽니다. 땅은 누가 갖고요? C가 갖고 있고요. C 땅을 빌려 쓰는 거죠. 콘크리트는 분양 받았습니다. 100일동을 통째로 양도받았으면 뭐고요? 통양. D가 300kg만 썰어서 받았으니까 분양. 땅을 빌려 쓰는 거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네, 보셨고 잠깐 쉬고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